1947년 1월 15일 로스앤젤레스 레이머트 파크 인근 공터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시신은 허리에서 정확히 절단된 상태였고 얼굴은 입 양쪽이 귀까지 찢긴 형태로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특징은 혈흔이 거의 남지 않아 다른 장소에서 살해 후 유기된 것으로 판단됐는데 신체 절단은 외과적 수준으로 정교했으며 장기 일부가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시신을 세척하고 의도적으로 전시하듯 배치한 것이죠. 피해자는 22세의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던 엘리자베스 쇼트라는 인물로 사건 직후 언론이 개입하여 피해자에게 블랙 달리아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당시 로스앤젤레스 헤럴드 이그제미너라는 LA 대표 신문사를 포함한 여러 언론사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사건을 전국적 이슈로 확산시키게 됩니다. 또한 당시 한국과 일본을 강타한 빨간 마스크 괴담의 유래가 된 사건으로도 유명한데 글래스고 스마일 형태로 찢어진 입이 빨간 마스크 괴담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랙 달리아 사건은 현재까지도 미제 사건이자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미제 살인 사건인데 그래서 저는 당시 사건의 행적들을 따라가 보려 LA 다운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여기 미국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신호가 저거 손바닥은 오지 말라는 거고 이제 가네요. 이거는 가라고 하는 거 없는 겁니다. 신기하네요. GTA인 줄? 아 이거구나. 진짜 GTA네요. 여기가 실제로 그 호텔인데 여기는 완전히 그냥 그거네요. 도심 같은 느낌이네요. 들어갈 수 있나? 문 잠겨있네요. 여기 빌트모어 발렛 서비스. 저기 안에는 숙박 예약한 사람만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공사 중인 것 같고 뭐가 많네요. 여기는 약간 그냥 전반적으로 호텔이랑 그런 것들이 많은 거기 같습니다. 주변에 다 이렇게 숙박시설들이 있는 그런 거리 같거든요. 건물들 높은 거 보세요. 와 겁나 높네. 이제 이 길로 쭉 내려가면은 과거에 그 언론사였던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로 한번 연기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쪽으로 가던가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직선거리거든요. 지금은 무슨 교육기관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임시 휴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야 건물도 반지하는 거죠. 피해자 엘리자베스 쇼트는 살해되기 약 일주일 전 LA 시내에 있는 빌트모어 호텔에서 보스턴에서 온 자신의 여동생을 만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1월 9일부터 변사체로 발견된 1월 15일 사이의 일주일간 그녀의 행적은 완전히 미궁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쇼트는 1924년 보스턴에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사업 실패 후 가족을 떠나면서 가정이 붕괴되었습니다. 이후 어머니와 함께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에서 성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도시로 오가는 생활 패턴이 형성되었습니다. 10대 후반 아버지가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아버지와 살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의 발레이오로 이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는데 이후 집을 나와 식당 종업원 등 단기 일자리로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이후 떠돌이 생활을 유지하다 육군 항공대 중위 조셉 고든 피클링을 알게 되면서 1946년 조셉을 만나기 위해 LA로 이주하게 되었죠. 그렇게 사망 약 일주일 전 1947년 1월 9일 엘리자베스는 로버트 레드 맨리라는 불륜 관계인 남자와 샌디에이고로 여행을 떠났다가 LA로 돌아왔고 로버트는 엘리자베스를 빌트모어 호텔 앞에서 내려주었다고 증언했죠. 이 건물이네요. 여기 미국 이거는 이걸 눌러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된 건가? 된 거야 만 거야? 아 됐다. 여기가 과거의 그 건물인데 지금은 교육기관입니다. 근데 지금 임시 휴업 상태라고 뜨고 있는데 엘리자베스 쇼트 사건을 이제 블랙 달리아로 프레임을 씌우면서 사건을 엄청 자극적으로 부풀리긴 그 언론사가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Public Works Building 써있고 그렇게 1947년 1월 15일 아침 LA 레이머트 파크 공터에서 시신으로 발견됐고 시신은 매우 기괴하고 잔혹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LA 대표 신문사는 이 사건을 과장되게 부풀려 언론에 보도하게 되는데 피해자는 당시 배우지망생 또는 콜골이었다는 등 근거 없는 찌라시들이 퍼지게 됩니다. 또한 엘리자베스의 마지막 목격 당시 평범한 검은색 양장이었음에도 타이트한 스커트와 비치는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거짓 뉴스를 보도했죠. 그렇게 1946년 당
당시 유행했던 영화 더 블루 달리아에서 쇼트가 검은 옷을 자주 입었다는 특징을 더해 블랙 달리아라는 자극적인 별명이 붙게 된 겁니다. 그렇게 1989년 신문사가 폐쇄된 이후 건물은 장기간 방치되다가 이후 영화와 드라마 촬영 장소로 활용됐는데 현재는 캠퍼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실마리가 전혀 잡히지 않던 중 조지 호델이라는 유력 용의자가 나타났는데 1940년대 당시 LA에서 활동하던 의사로 외과 기술이 있다는 점과도 일치하며 블랙 달리아 사건에서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불리고 있죠. 그는 현재 사망했지만 당시 도청 장치까지 설치하며 수사를 진행했던 그의 집 소든하우스는 현재까지도 LA 로스펠리즈에 위치하고 있죠. 얘 뭐 하는 놈이지? 뭐냐 넌? 시크하네. 여기도 반차가 있네요. 반차 내고 가는 곳인가 봅니다. 오, 에스파인가? 지금 해골이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라고 써 있는데 입구가 맞나? 여기가 원래는 입장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입장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24시간 이렇게 입장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관광지 같은 곳이었는데 여기 같거든요. 여기네. 아 맞네, 사진에서 봤던 그곳입니다. 아 똑같이 생겼네. 지금은 문이 굳게 닫혀 있고 원래는 공개를 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개인 사유지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딱 봐도 그래 보이네요. 뒤쪽으로 한번 가볼까? 근데 확실히 의사가 살았던 집이라 그런지 좋네요. 딱 봐도 집이 으리으리하고. 프랭클린 A. 위. 아 여기는 다른 집인가 보네. 집을 왜 이렇게 꾸며놨지 여기? 일로 가면은 조지 오든 집의 뒤쪽이 보일 것 같거든요. 아 근데 미국도 골목길에 CCTV 되게 잘 해놨네. 개인 사유지라 그런가? 아 여기네. 이야 딱 봐도 그냥 으리으리합니다. 담장이 아 이 뒤쪽으로는 막아놨네. 맞네. 여기도 조지 오든의 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집입니다. 집인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야 집이 엄청 넓네. 야 이렇게 전체 다 그건데 담장이 높아가지고 미국은 보이지가 않아요. 차가 들어오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입니다. 들어가보지 못하는 게 좀 아쉽네요. 소든하우스는 1926년 건축된 주택으로 건축가는 프랭클 로이드 라이트 주니어입니다. 이 건물은 고대 마야 문명에서 영감을 받은 독특한 디자인으로 지어졌으며 폐쇄적인 외벽과 내부 중정을 중심으로 한 구조가 특징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인 입장이 불가능한 개인주택이지만 영화 촬영이나 행사 시 사전 허가된 사람들에게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부유한 사업가 로이드 라이트 소든 가족의 개인주택으로 사용됐으나 1940년대 후반 이 집은 의사 조지 오델이 거주하게 되면서 블랙 달리아 사건과 연결된 장소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조지 오델이 유력 용의자로 잘 알려지게 된 계기는 그의 아들 스티브 오델 때문이었습니다. 스티브 오델은 LA시 경찰국의 형사로 자신의 아버지가 외과 훈련을 받은 적이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며 엘리자베스 이외에도 수차례 살인을 저질렀다고 했죠. 실제로 1949년 당시 수사관들은 호델의 자택을 도감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호델은 자신의 집에서 신원미상의 사람과 대화를 나눴는데 내가 블랙 달리아를 죽였다고 생각해도 된다. 그들은 지금으로서 그것을 입증할 수 없다. 내 여비서에게도 말할 수 없다. 그는 죽었으니까 라는 내용이 녹취되었죠. 하지만 조지 오델이 범인으로 지목되었던 순간 이미 사망한 이유였습니다. 여기가 그 블랙 달리아 사건의 엘리자베스 쇼트 시신 발견지 레이먼트 파크. 잠깐만 저기 가가지고 생수 좀 넣고 다시 재정비하고 하겠습니다. 아 이거 방금 또 떨어뜨려가지고 이게 지금 여기 나갔는데 아 카메라 비싼 거 사면 뭐하냐. 이게 다 깨져먹는데. 에이. 케이스를 사던가 해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여기 홈리스가 있네요. 하얀색 텐트를 치고 계십니다. 네, 그 예전에 그 리미트리 파크에 플라자라고 지금은 리미트리 파크가 많이 없어졌는데 여기 플라자 하나는 여기 그런 형태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전시도 있고 시민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거든요. 사실 여기가 블랙 달리아 사건 관련해가지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장소는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여기가 공원이 없어지고 그리고 일반 민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공원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민가가 있는 그냥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레이먼트 파크의 그 예전의 그 모습이 남아있는 그런 플라자이기 때문에 이 근처에 와서 촬영을 시작한 거고 그 위로 올라가서 엘리자베스 쇼트가 발견됐다던 예전에 그 정확한 주소가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지금 바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은 참 동네가 확실히 다인종 국가라 그런지 되게 여러 가지 문화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마블 팬이신가 보네. 마블 요즘 마트니 많이 갔는데 이게 하루에 컨텐츠 3개 찍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피곤하네요.
게다가 지금 원래 같았으면 한국에서는 슬슬 푹 자고 일어나야 될 시간인데 이거는 뭐 차를 이렇게 놨대. 고스트라이더인 줄. 잠 못 자고 계속 지금 장소 3개 컨텐츠 촬영하려고 하니까 타이트하네요. 타이트해. 여긴 또 동네가 좀 조용하네요. 다 이제 주변에 이렇게 민가들밖에 없어가지고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이제 블랙달리아 사건은 빨간 마스크 괴담에 유래가 됐다던 사건인데, 개인적으로 저가 초등학생 때 그때쯤에 빨간 마스크가 엄청나게 유행을 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저희 가정통신문에 실릴 정도로 빨간 마스크 괴담이 살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때 당시에 아파트 살았는데, 아파트가 4층 집이었어요. 뭐 어쨌든 좀 낮은 집이었는데, 아닌가? 8층 집인가? 뭐 어쨌든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이제 빨간 마스크의 신장이 3m라 그랬나? 그래서 이제 2층, 3층 집까지는 쫓아와가지고 창문을 두들기고, 뭐 빨간 마스크, 뭐 하얀 마스크, 뭐 보라 마스크, 뭐 많아요.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괴담들을 쭉쭉쭉 뻗어나갔는데, 그건 굉장히 무서웠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는 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즐겨봤던 그런 괴담이었습니다. 지금 블랙달리아 사건을 제가 다루게 될 줄 몰랐는데, 어쨌든 그 블랙달리아 엘리베이션 쇼트 시신이 있는 그 장소로 지금 빨리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슬슬 다 와가는군. 차 겁나 많이 다니네. 야, 여기는 또 그거다잉. 뭔가 집들이 평화롭네요. 사우스 노튼 에브 웨스트 39번째 거리? 뭐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옆에는 LPRC 공원이라고 돼 있고. 야자수 맞나? 근데 얘네는 왜 이렇게 나무가 왜 이렇게 높은 거야? 이제 약간 사도 같아요. 에반게리온. 이야, 약간 제주도 비슷한 느낌도 나고. 제가 얼마 전에 실제로 제주도로 갔다 왔는데, 제주도에 있는 야자수는 인위적으로 심은 거랍니다. 남해에서 나긴 나는데 열대 기후에서 나는 게 야자수이기 때문에 사실 미관적으로 더 좋아 보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심은 거래요. 이런 게 진짜 야자수지 않을까. 근데 여기가 열대우림이야? 사실 이게 야자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좀 뭔 종을 저렇게 거치었을까 달아놨대. 자동 층간소음 유발 그거네. 이 안에 거의 등치 3만한 개가 있고, 미국들은 개들도 엄청 큰 거 키우네. 야, 이거 지금 멋있다잉. 이야, 확실히 ADT는 필수일 것 같습니다. 이래서 도둑 들기가 쉬운 건가? 이 집은 차가 2-3대 정도 있네. 이야.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이 사거리라고 되는데, 여기 이 지역이 엘리자베트 쇼트 시신이 발견된 그 장소입니다. 보시면은 과거에 그 공원의 흔적은 전혀 없이 그냥 완전 평범한 이런 주택 단지에 과거의 그 흔적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차들 엄청 많이 다니네. 노튼, 여기 맞네. 여기 맞습니다. 여기 참 이렇게 컨텐츠를 기획하고 구글 어스나 구글 맵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컨텐츠를 어디 갈지 이렇게 정해놓은 다음에 실제로 여기 와보면은 뭔가 약간 신기함 플러스 살감 반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거리라고 하는데, 이 거리의 어떤 한 곳에서 시신이 있었겠죠. 앞서 말했듯 엘리자베스 쇼트의 시신은 너무나도 잔혹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현장에선 피 한 방울도 발견되지 않을 만큼 치밀하게 계산된 사건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살아생전 누군가에게 죽임당할 원한을 살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며, 언론으로 인해 여러 가지 찌라시들이 난무했지만 누가 왜 엘리자베스를 이토록 처참하게 살해했는지 8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1947년 엘리자베스 쇼트 사건은 단순 살인을 넘어 미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남긴 사건입니다. 당시 헤럴드 이그제미너 등 언론은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피해자에게 블랙달리아라는 별명을 붙이고 자극적으로 소비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범죄 보도에서 사건을 스토리화하고 브랜드화하는 방식이 확산됩니다. 사건이 끝내 미제로 남으면서 대중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게 되고, 이후 미국 사회에서 미제 사건 자체가 하나의 콘텐츠로 소비되는 흐름이 형성됐는데, 때문에 LA는 화려한 도시 이미지와 동시에 범죄와 음모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됩니다. 할리우드로 유명한 LA인 만큼 영화와 드라마에서 LA는 범죄와 음모라는 도시에 클리셰가 확립됐죠. 실제 해당 사건을 모티브로 한 블랙달리아란 영화가 2006년에 개봉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본질보다 이미지에 더 쉽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인지 효율성 측면에서 인간은 모든 정보를 깊게 분석하기보다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 외형, 이야기, 상징 같은 이미지에 의존합니다. 즉 본질은 복잡하고 이미지는 빠르게 이해 가능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엘리자베스 쇼트 사건도 본질 엘리자베스 개인의 삶보다 사건의 이미지 블랙달리아가 훨씬 강하게 남았습니다. 만약 당시 언론이 블랙달리아 사건을 자극적으로 가공하지 않고 본질에 집중했다면 범인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힘드네요. 오늘 다 하루에 맞출 수 있을까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멋있었지. 하다 보니까 끝나네요. 이제 호텔 체크인 시간도 열렸고, 잡고 호텔에 이동해 쉬겠습니다.